오늘은 좀 착각에 대한 얘기, 오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주 좋아하는 공부 얘기. 특히 우리나라 입시 시스템상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.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뭐 반에서 최소한 10등, 요즘은 5등, 뭐 1, 2, 3등 그 정도 하거나 또 뭐 대학으로 치면 스카이 이상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이게 뭔 소리냐? 공부가 당연히 어렵고 힘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, 공부를 노력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지.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지금까지의 그 우리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면,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, 공부가 무엇이라는 거를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거의 없고, 외워야 되는 거, 또 풀어야 되는 거, 그런 두 가지의 큰 틀에서의 방법만을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, 그러니까 외운다는 게 사실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뭐 그것도 뭔가 재미가 있고 뭐 의미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냅다 외우는 거잖아요, 공부라는 것 자체가.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고, 또 대표되는 과목으로 수학이 있잖아요. 수학 같은 경우 문제를 푸는데도 처음에 우리 때는 보통 집합이 맨 앞에 있어서 집합은 그나마 좀 할만 했었는데, 그러다가 이제 수화식이 나오고 방정식, 부등식이 나오고 뭐 함수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수학은 수학 나라에 있는 거, 나는 나, 이렇게 수학하고 나하고 별개의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, 지금 그 상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. 수학도 재미가 있고 와 되게 신기하고 우리에게 좀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라는 거, 좀 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들은 물론이고. 그러면 뭐 때문에 공부가 쉽다고 얘기를 하냐 이러면, 그 공부에 대해서 접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영어 같은 경우를 보면, 영어는 일단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게 단어를 외워라,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, 그 다음에 문법을 해라, 그 다음에 뭐 해석을 해봐라,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, 그게 사실은 되게 조금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예요. 구체적으로 지금 단어 하루에 20개씩 외우라든지, 또 단어 뭐 문장을 뭐 몇 개씩 해석하라든지, 이런 거는 단어도 사실은 한 번 봐서 외워질 수 있는 단어가 있고, 아무리 외워도 안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구분을 안 하고 맹목적으로 단어가 중요하다라고만 얘기를 하죠.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단어와 이렇게 접하게 되는, 접할 때 생기는 낯설미나 좀 어려움,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공부하게 하면, 아이들이 닥치게 되는 어려움이나 낯섦 이런 것들을 미리 듣고 나면 훨씬 좀 공부를 대할 때 편하게 대할 수 있고, 또 조금 자신 있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. 근데 지금은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공부해라, 열심히 해라,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성이 너무 많아서,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풀어서 공부 자체가 이런 것이고, 공부 자체가, 저희가 공부를 보통 이야기할 때 공부는 외우고 뭐 문제를 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것을 만드는 거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. 내 것을 만든다고 생각하면,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러면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? 영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구나. 그럼 영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부터가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. 영어 단어를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는 언어이고, 하지만 외국어이기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는 좀 낯선 분야고, 낯선 거를 조금 잘 하기 위해서는 자주 해야 되고 또 자주 접해야 되고, 그런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기 위한 생활 속에서의 메커니즘을
아이들이 좀 알아야 되고, 부모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해 주셔야 되고, 그러다 보면 좋은 학원, 뭐 특별히 뭐 어떤 좋은 책,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어를 자주 접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,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영어가 언어기 때문에, 언어는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, 그것도 영어를 쓰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라는 대전제 하에서, 그럼 구체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필요하다. 단어라는 것은 의미,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 사람한테 전달하려면 뭐 바디랭귀지라 그래서 손짓 발짓으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,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아서, 뭐 책이라 그러면 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, 또 생각이라 그러면 think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언어로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전달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, 단어를 외우는 데 있어서도 되게 재밌고 보람있게, 그리고 단순히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나한테 숙제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데, 아, 이걸 내 걸로 만들어서 저 사람하고 대화할 때 내가 쓸 수 있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영어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. 지금 뭐 시중에 무슨 뭐 원스쿨 무슨 영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,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나 뭉쳐서 딱 하나의 솔루션을 말씀드리면, 자주 보고 많이 해보는 것만한 게 없거든요. 그거는 갓난쟁이가 아빠, 엄마, 맘마, 까까 뭐 이런 걸 통해서 말을 배우는 거하고 같은 원리거든요. 그래서 공부라는 거, 영어라는 거, 뭐 영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,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위대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공부하는 게 뭐 대단하고 엄청난 걸 한다라는 느낌보다는, 네가 살아가기 위한, 그렇잖아요. 말을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죠. 의사소통이 안 되면. 의사소통에 대해서 내가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,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편하게 친절하게 많이 써라, 그런 느낌으로 공부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꾸시는 게,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내모시는, 이렇게 공부하라고 이렇게 자꾸 잔소리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조금 아이들한테 여유 있게 좀 아이들과 대화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곰곰이 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, 그리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, 또 아주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,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의견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뭐 댓글 통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또 좋아요나 구독도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